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뭐랄까 편안하게 방송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겠네요. 지금도 막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이 시간에 실방인가요? 그렇습니다. 실방입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는 오마이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일단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오랜만에 MC 장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또 네. 예, 우리 장원님 모셨는데 네. 그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져가지고 예. 왜냐면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예. 그 탄핵 선고 나기 직전에 예. 그 5대3 대드락설 나왔을 때 네. 신인규 변호사님이랑 둘이 여기서 열 뿜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역시나 이제 8대0 인용이 됐고요. 예. 예. 그날 기억납니다. 저도 워낙에 그 장원님이 네. 파면 선고가 난 당일 네. 어찌나 이제 오열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 그 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맞아, 장원 씨가 맞아.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 아, 네. 예. 아니 뭐 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워낙 마음고생이 아. 심해서 예. 살짝 나면 나겠다 날 네. 거고 나면 네. 그림이 나쁘지 않겠다. 예쁘게 그림까지. 예쁘게 울어야지. 예.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이 그냥 다 예. 지워지고 그냥 예. 너무 리얼한 모습이 나가가지고 네. 그날 입었던 약간 그 군밤 장수 같은 옷 비슷하게 네. 입으셨거든요. 굉장히 그 오열하는 표정과 네. 그러니까 생방에서. 코스튬이 생방이 잘 어울렸어요. 네. 예. 아니 그래서 그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이 예. 신조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신조어요? 저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예. 외피는 너무 추하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추름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추한데 아름답다. 추한데 아름답다. 외피는 추름다움. 추름다움이라고. 아, 좋은 좋은 단어다. 표현인데요. 추한데 이거 아름다움.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외피는 추한데 그 네. 마음은 아름답다. 추름다움. 정감 있는 단어네. 네. 추름답다. 외모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좀 일반적인 외모들이라 우리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일반적이라고 아, 또 왜 하기가 그러세요? 여기는 이제 또 허우대 멀쩡인데.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 닮았거든요. 키아누 리브스요? 하지 예. 마세요. 닮았잖아요. 한덕. 예, 그 추름다운 사람, 추름다운 사람이. 이거는 한덕수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엄지하고 왔어요. 한덕수. 추름답다. 예, 항상 생각하면서 이건 그냥 살겠습니다. 추한 거고요. 예. 아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근황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저도 뭐 근황이랄 거라기보다는 저는 네네. 그날 기억납니다. 우리 MC 장원님과 함께 그 참 뜨겁게 예. 열을 받고 저도 이제 탄핵 그 파면 인용될 때 네. 참 눈물이 많이 날 뻔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제 옆에 우리 오윤혜 누님께서 오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휴지 갖다 드리고 네. 저도 눈물을 막 참아가면서 네. 터질 뻔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좀 나고 네. 뭐 결혼도 했고요. 제가 그 다음 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신혼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알콩달콩. 예, 저는 이제 추름다운 건 아니고 예.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그런 제가 생활하고 그때 있습니다. 탄핵되고 이제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술방도 하고 막 끝나고도 술 먹고 그래서 이 술병이 나가지고 예. 다음 날 신인규 변호사님 결혼식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예. 축의금을 가방에 넣고 댕겼습니다. 아. 근데 지난 주말에 술 먹고 또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 다 존대 나눠줬네. 5만 원씩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유 지금 이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잠깐 대화 나누는 게 아니, 카톡으로 좀 아닙니다, 보내드리죠. 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시는 그러려고 동안, 꺼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시는 동안 예. 추름답게 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근황 토크는 짧게만 하고 이제 본 주제 넘어갈 건데 예. 저한테 30초만 주시면 아까 이제 장원 씨 죄송한데 카카오뱅크 하시죠. 장원 씨의 토크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신인규 변호사의 결혼식은 잔잔한 그 알코올 냄새가 많이 풍겼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를 봐서 사진 찍을 때 대충 알았는데 어디서 자꾸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전날에 다 파면의 기쁨 때문에 밤을 지새면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숙취가 아직 다 남아 있는 잔잔한 그 술 냄새가 기억이 나는데 숙취 냄새가 기억이 나는데 그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면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주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고 계신 진짜 하고 계신 것 같아. 그걸 뭘 아니 왜 어디 가세요? 저도 지금 어디가? 카톡이 왔어요. 저도 지금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같이 왔어요 지금. 정말
아 정말 너무 진짜. 아 금액이 잘 안 보이네요. 금액이 100민데. 네, 아,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두 네. 분의 추름다운 사이. 네. 방송 예. 중에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야, 이것도 참 신기원입니다. 아니 원래 내가 아, 생각한 진짜. 그림은 네, 네. 봉투를 여기서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아, 네, 네. 아,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온 것도 있지만 네. 이거 하려고 온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근데 더 잘 살아야겠다는 저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 볼일 받기 때문에 좀 들어가 아니, 보겠습니다. 예. 아유, 금요일 이렇게 훈훈하게 저희가 방송 좀 너무 훈훈합니다. 진짜. 열어봤고요. 아유, 뭐 오늘 너무 시- 축하드립니다. 아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 자꾸 진짜. 조현식에 계셔서 미안한데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아, 왜냐면 예. 신부님이 되게 젊으셔서 친구분들이 많이 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장도 드라이 해놨었거든요. 입으려고. 그날. 그것 때문에. 네. 네. 팩트입니다. 아, 예. 실제로 살도 뺄까 했었어요. 아, 아 이거 너무 진심으로. 예. 근데 술병 나서 못 갔어. 아. 탄핵 술병 나가지고. 예. 아,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아 예. 근데 오늘은 아주 아, 훈훈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신인기 변호사도 생각지 못했던 이게 또 들어오면 좋거든요. 예, 오늘 아주 훈훈한 오마이 TV 정치 라이브 함께 보셨고요. 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이제 재밌는 얘기 좀 정치 라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법률 이슈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오늘 갑자기 오전에 검찰에서 속보가 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김건희 씨 관련해서 다시 재수사하겠다라는 뉴스와 하나 더 디올백 사건은 항고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백은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재수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재기수사라고 떴다가 이건 이제 재수사가 됐어요. 요거 좀 차이점이 어떤 건지도 일단 짚어주시고 요거는 뭐 검찰식 균형 맞추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예. 법조인의 전문가적인 식견 듣기 전에 네. 비전문가 얘기부터 해도 예, 돼요. 좀 좋습니다. 왜냐면 전문가 먼저 얘기하면 비전문가는 뒤에 뭘 붙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오답을 하려도 앞에 해야지. 아, 오케이. 정답 뒤에 어떻게 오답 붙입니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아, 예. 그잖아요. 한번 예. 제 형편도 좀 따져주세요. 전문가 뒤에 붙이려면 힘들어. 알겠습니다. 부담되고. 예. 그러면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끼리 요거는 이제 저는 형평 일단 맞췄다. 이 검찰의 이 행태가 너무 네. 역겹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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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 정권 이슈, 전전 정권 이슈 그죠. 두 개 다 손에 쥐고 있겠다라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정권 네. 뭐 이재명 정권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데 예. 그렇잖아요. 지금 네, 나오는 네, 거 그럼요.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 보내는 약간 시그널 같은 느낌이 일단 드는 거죠. 뭔가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내가 전 정권도 수사하고 있고 전전 정권도 수사하고 있는데 우리를 네. 없앨 거야? 네. 우리를 기소청을 만들 거야? 이런 어필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도이치 사건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항고 기각한 게 예. 저는 이게 여기서도 너무 저열한 이 속내가 보이는 거죠. 음. 명품백은 쉽고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예.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도이치 사건을 갖고 딜을 하겠다. 라는 속내이지 않을까라고 예. 저 이게 비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정확한 말씀이세요. 사실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네.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이게 적용을 해버리면 뭐 대통령의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종결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질을 못 치는 이슈야. 맞습니다. 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거는 뭐 알선수재니 뭐 뇌물이니 사실은 맘만 먹으면 검찰 스스로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되는데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 네. 도이치 사건은 재수사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제 재기수사, 뭐 네. 재수사 뭐 한 네. 글자 차이긴 한데 예. 이제 재기수사라는 건 이제 불기소 처분 이후에 이제 하는 걸 재기수사라고 하고 재수사는 이제 수사의 완료나 종결됐을 때 네. 이제 수사의 뭐 부실, 축소 요럴 때 이제 하는 걸 재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상급관청,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서 지금 재수사 지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예. 저는 지금 딱 그 의심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도이치 사건은
다시 재수사를 했는데 네. 명품백은 또 항고 기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여전히 저는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이제 기계적 균형을 좀 맞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받아들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도이치는 하고 또 명품백은 하지 않고 이런 식의 나름의 또 균형을 맞추는. 그러니까 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정치적인 전 행위만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검찰의 그 평검사와 부장검사급의 한 40명 정도가 지금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사들도 이 상황들이 너무 그냥 쪽팔리고 또 검사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의 미래도 암울해 안 보이고. 보이고. 예, 그리고 너무 이런 상황이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서 검찰을 바꿀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이 있으면 바꾸겠지만 네. 검찰이 너무 썩어서 네. 안에서도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네. 아 그냥 내가 나가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보여질 만큼 네. 지금 검찰의 상황은 상당히 좀 너무 어두운 거 아니냐. 네. 검찰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이 40명의 평검사라고 다 하더라고요. 삽혔었어요 그냥. 네. 네. 이게 법무부 통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게 거의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좀 그 기억도 나더라고요. 이 명태균 씨 관련 수사하던 창원지검에서 PNR 압수수색 건 관련해서 검사 평검사 8명이 그 다 연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 내용에다가 원래 한 명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8명이 다 우리는 수사 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있었다라는 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로 그때 당시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가리급 검사들, 예. 검사들의 스탠스와 밑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검사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구나. 실제로 다르구나. 분위기가 내부 분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내부 네. 분열이 만약에 실제 존재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검사들이나 평검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 수뇌부들이나 이제 검찰에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뭘 못하고 이 검찰 조직이 결국 다음 정권에서 문 닫을 위기감이나 이것 때문에 못 벗는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면 글쎄 이번 건은 좀 이번 이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이런 표현 좀 쓰기 싫은데 기대는 해봐도 돼요. 아니 의지가 근데 있어 보여요. 저는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는 게 네. 명품백과 도이치를 나눈 것도 맞고요. 또 네. 하나는 더 큰 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기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 하나의 균형 맞추기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만 또 수사한다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네. 눈치를 보면서 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 기소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보수 쪽에 남은 미련을 자꾸 이렇게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행동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발은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런 뭐 지속적인 정치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까지도 지금 법정에 뭐 세워서 해보겠다라는 이런 행태들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검찰이 정의를 추구하고 공익을 대변하고 어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공간을 열어가지고 이 정치적인 그 소위 말한 정치질을 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읽히는 행동들을 지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국민들이 더 이상 이 검찰에 대해서는 뭐 수사한다 한들 별로 게 기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건 뭐 지금 재수사든 재기수사든 이걸로 할 게 아니라 결론은 저는 김건희 관련된 모든 이슈는 네. 전 다 특검으로 갖고 와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검으로. 그래서 모든 이슈별로 상설 특검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의혹들을 다 한 번에 특검을 통해서 정리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그 아들 내외에게 주던 생활비를 이제 주지 않게 됨으로써 그 전 사위가 받았던 이제 월급이 이제 뇌물죄다 이 논리로 지금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만지작 지금 뭐 검찰 손때가 엄청 묻어가지고 너덜너덜한 사건이거든요. 한참 됐죠. 3년 맞아. 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사건인데 네. 이걸 바로 기소를 때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그 속내가 뻔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께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차라리 하면 될 걸 바로 문재인을 걸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근데 그게 뭐 제3자 뇌물과 그냥 뇌물은 구성 요건의 차이가 일단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뇌물이
더 입증하기는 편합니다. 그죠. 요건이 하나 쪼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빠지니까. 박상도 50억도 그래서 무죄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뇌물로 걸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만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위나 딸까지도 같이 받은 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이제 이익은 그쪽으로 또 갔고 네네. 본인이 지급할 생활비를 이제 면제받은 이익을 말하는 거니까. 네. 근데 또 사위나 딸은 또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어요. 기소 대상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범으로 갈 수는 있으니까 공범으로 네. 안 엮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가 지급할 돈을 면제받았으니까 지금 뇌물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 두 개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직무 관련성도 윤석열 케이스,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와 이것도 공범 관계인데 그래. 거기서는 직무 관련성을 또 인정 안 없대.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또 직무 관련성 인정하는 게 안 맞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가성을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그게 대가성 없어. 입증이 증명이 어렵거든요. 어렵죠. 요 사안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뇌물죄로 1억 원 이상이 되면 네. 징역 무기징역 내지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아. 그럼 그 정도 좀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이 정말 망가져서야 되겠느냐. 네. 그것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기소를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면박 주고 네. 모욕 주기식의 그 기소기 때문에 전 이 부분도 너무 한심한 거는 이 특수수사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바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빠르게 핀셋으로 정리하는 건데 이 의혹이 나온 지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 국면을. 근데 네. 결론만 얘기하면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더 높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렇게 하면서 전 네. 오히려 나중에 대선 우리가 표를 열어보면 훨씬 이것 때문에 전 지지율이 한 2, 3%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로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친문 친이 사실 뭐 이제 많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 약간의 갈등이 혹시 남아 있었더라도 이걸로 그냥 뭉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인 게 민주당 내부 사정을 검찰들이 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친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 내지는 지지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친명과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기소를 해버림과 동시에 대선 앞두고 더 결집할 수 있는 멍청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가서 우리 덕분에 그렇게 해가지고 더 편하게 하셨잖아요라고 어필하려고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가 드린 선물이었어요. 참. 우리가 뭐 그 진짜로 하려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그 보도 자료 낸 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아니 뇌물로 엮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대가성 입증에 대한 부분을 신인규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라고 거기 써놨는데 거기에 하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연관성. 뭐 연관성 이런 게 다 없다는 엮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엮어서 이게 전혀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문재인을 소환 조사도 해주지 않고 소환 조사 하지도 않고 기소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준비가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켜보시죠. 이거는 뭐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드는데.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네. 검찰권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부터 열까지 형평의 문제, 또 수사의 과잉 문제, 또 특수수사의 대원칙도 어기는 문제, 그냥 모든 문제가 집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만악의 근원이 지금 검찰권 행사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결국 내란의 근본 원인도 명태균 수사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검찰이 만악의 근원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네. 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 해체 그리고 나서 이제 새판 짜기 이게 네. 뭐 들어가는 건 필연이고 아마 국민들의 절대 대다수가 저는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이 좀 다른 게 두 개가 존재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새 정권이 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냥개로 좀 쓰면서 어디 잘하나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우리 칼로 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토사구팽하자. 예. 그 다음에 잡아먹자. 음. 좀 칼로 쓰고 잡아먹자. 바로 잡아먹자. 요 두 개가 의견이 좀 갈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좀
명약관악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쓸 듭니다. 필요도 못 느끼는 쓸 거예요. 필요가 없어졌다. 동의합니다. 음. 동의합니다. 맞아요. 검찰은 이미 관짝에 못 박은 지 오래요. 근데 관짝도 스스로 들어간 격입니다. 제가 볼 그럼요. 때는. 네, 네. 스스로 기어 들어갔고 스스로 못 박았고 이제 장지로 모셔드릴 일만 네.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 저는요 요 한 말씀만 드리면 검찰이 즉시한 거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도 해줬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치욕스러 아마 검찰사의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더 큰 치욕은 뭐냐? 김건희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네. 핸드폰을 자기들 폰을 맡기고 신분증도 내고. 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너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근데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때도 피의자 김건희는 민간인이었고 지금도 민간인이고요. 심지어 지금은 네. 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아내이자 민간인이에요. 어차피 네. 민간인의 자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수사를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지요. 예, 어디 두고 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김건희가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을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최민희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과방위원장이니까 공개를 했어요. 나는 또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 심신쇠약은 뭐예요? 쇠약하다? 쇠약? 근데 나는 또 심신쇠약하다고 하니까 심신쇠약했을 것 같아. 왜냐면 네. 심신쇠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김건희가 이런 어떤 뭐 국정 운영이라든지 남편을 완전 졸로 봤다라든지 이제 네. 이런 일이 과연 정상이었다면 있었겠어요? 네. 예, 심신이 불편하신 분 맞겠죠, 뭐. 네. 네. 아니 저는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네.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붙입니다. 예. 예, 특히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하루 2번 산책시켜줘야 되고. 산책시켜줘야 되지. 네. 그 똥 치워줘야 밥 챙겨줘야지, 물 챙겨줘야지, 네, 네. 씻겨줘야지. 뭐 네. 고양이도 뭐 모래 갈아줘야지, 네. 놀아줘야지. 네. 그 2마리 키우는 것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네. 예, 그래도 키우고 있으니까 해야죠. 근데 지금 이분이 원래 18마리 키우시다가 지금 11마리. 11마리로 줄긴 했지만 예. 심신쇠약하신 분이 11마리 동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건장한 남성도 그 2마리도 키우기 힘들거든요. 웬만한 네. 체력 아니면 힘들거든. 예. 집에서는 잘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라는 건 과방이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질의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이고요. 이제 검찰이 이제 이런 사유를 혹시 들어서 수사를 지연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원래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힌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피해가려고 이제 엄살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국회에서도 뭐 김건희 씨를 불러서 뭐 따져 묻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정리할 정도는 아니고 네. 너무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서 영장을 치고 또 인신 구속을 하고 네. 해도 모자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검찰 막혀 있고 또 뭐 지금 공수처, 경찰 다 지금 이 수사가 네. 정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뭐 특검하면은 또 국민의힘이 또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저는 멀지 않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이제 증거 인멸도 뭐 많이 시켰겠지만 그래도 뭐 김건희 처벌하는 데에는 증거가 부족함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좀 대선 치르고 새 정부 들어서면 네. 제일 먼저 할 일이 저는 내란 수사. 네. 그 중에 핵심은 저는 김건희 수사다. 네. 바로 해서 저는 가장 엄벌해. 그러니까 우리가 40일만 좀 참고 네. 예. 이거 국회 차원이 아니라 전 수사 차원으로 빠르게 정리해야 될 거다 저렇게 봅니다. 이제는 38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38일. 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그 혹시 윤희숙 전 의원이라고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근데 그 KBS에서 21대 대선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요 연설에서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과입니다. 요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선일보나 뭐 여타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니까 요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포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요거에 담긴 함의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궁금한데 어떻게?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 원장이죠. 이게 네네. 당에도 중역 그 삼역이 가장 그 중책이기 때문에 네.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다음 네. 여의도 연구 원장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윤희숙 원장의 오늘 이 발언 뭐 상당히 그 말만 떼놓고 보면 뭔가 정신 차린 거 아닌가라는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속지 아까 말자. 예, 검찰에 대해서도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윤희숙 원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지금까지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의 그 폐악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윤석열하고 또 손절하고 또 한 번의 세탁기, 또 한 번의 세탁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자들이 키운 사람이 황교안, 정가운이고 명태균이에요. 그 안에서 놀아나면서 윤석열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윤희숙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냥 만약에 윤희숙 원장도 진짜 뉘우친다고 하면요 정계를 떠나세요. 네. 그거 외에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없다. 거의 없다. 없어요. 네. 거의 없다. 이건 없어요. 거의 없다. 거의 네. 없다님은 원래 수요일에 나왔다 가셨는데 가셨어요? 예, 네, 예. 없어요 이거는. 네. 아니 이분이 일단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윤희숙 원장이요. 아 그럼요 의원이실 때 예, 예. 이분 별명이 많잖아요. 땅희숙이시고 아 그래요? 임차인 그 임차호소인. 임차호소인. 임차호소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임차인입니다.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땅 투기하고 계셨고 집이 여러 채 있었고 자기 집은 다 세주고 자기가 이제 전세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 저도 임차인입니다. 라면서 막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가 뭐가 임차인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전세지 자기 집 따로 여러 채 있고 땅 투기하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생긴 별명이 임차호소인이었습니다. 눈 가리고 앙하시는 분이에요. 그 배지 던지고 나갔으면 나가야지. 나가야지. 왜 또 기어 들어와? 네. 또. 그 언저리에 놔두다가 다시 또 언젠가 국회로 기어오려고 좀 기어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렇게 합리적인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예. 그때 필요한 말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니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그랬구나. 네네. 윤상현 같은 사람이 윤희숙보다 낫다고 봐요. 차라리입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같은 사람은 끝까지 윤석열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정직하다. 근데 윤희숙 같은 사람은 인제 와서 손절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윤상현하고 똑같거든요. 예. 근데 또 한 번 분칠하고 또 한 번 연기하고 또 한 번 세탁기 돌려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속여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예. 정계를 떠나라. 전 그 방법 외에는 이분들이 국민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마주 걸고 우리가 살아갈 일은 없다. 예. 저는 정계를 떠나는 방법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결국 그 대선 후보 중에 한동훈만 이익을 보는 그런 스탠스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저희가 바로 여론조사를 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갤럽조사 깨 같은 글씨로 막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6%, 김문수 6%, 이준석 2%, 안철수 2%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4명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동훈이 국힘 4강 중에 첫 선두를 또 했다 그래요. 한동훈 19%, 홍준표 16%, 김문수 14%, 안철수 12%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자 보면 이게 여러 이제 함의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이제 분포가 돼 있느냐. 혹은 뭐 지지자들이 얼마나 분포가 돼 있느냐, 보수나 진보, 중도 다 합쳐가지고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는 뭐 일부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경선 결과, 본선 결과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럽 조사를 일단 보니까 일단 한덕수가 김문수와 같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아까 언급했던 그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는 한동훈이 그래도 또 4강 중에 첫 선두 조사로 나온 것 같고 지금 한동훈이 앞에 쪽에 나와 있는 조사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한동훈 뒷심 발휘하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분위기는 지금 현재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의뢰한 조사 네.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뻥튀기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순위는 맞고요. 무시하시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고 갤럽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 컴피가 그치. 돼 있는 건 맞는데 아, 튀었다 좀 안철수가. 조금 요거는 많이 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네. 순위는 비슷해요. 순위는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맞아요. 3강 1약이죠. 3강 1약. 3강 1약이고 여기서는 그 갤럽 조사에서는 어디를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 네. 그리고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를 봐도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순서대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순서는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한동훈이 1등을 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국민의힘에 숨은 룰이 있어요. 결선 투표를 합니다. 네. 결선 투표를 하면 홍준표와 김문수가 합쳐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선에서는 한동훈이 진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김문수 둘 중에 누가 올라갈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이 결선에 올라가서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장원 씨는 네. 혹시 뭐 오늘 이따 뭐 마스토론 얘기도 잠깐 하긴 할 텐데 이런 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셨을 때 네. 국민의힘 결과를 어떻게 혹시 예상하세요? 본선 결선에는 누가 올라가고 본선 후보 한 명은 누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요 지금 당내 후보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이 외 바깥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떡수요, 거라. 떡수요? 떡수. 한떡수. 네, 예, 예. 한 독소. 한떡수.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지금 30일에 나온다 만다죠. 나온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꽤 신뢰 있는 뭐 제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29일에 거부권 행사하고 30일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사실일지는 100%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가 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법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거부권을 하고 행사하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사대로라면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덕수가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전략적 투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표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한덕수와 무리 없이 화합할 수 있는 사람, 단일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뒤늦게 홍준표도 화합은 한다고 자기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이야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렇지, 그렇죠. 당원들한테 어필해야 되니까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1등하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국민의힘 당원들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의 급부상이 막판 생길 수 있다. 오, 야 근데 네. 저랑 비슷하시네. 진짜 신규 변호사 거의 전망이 똑같았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네. 말씀하시는 거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제 거 보고 카피해가지고. 야, 농담입니다. 김문수. 농담입니다. 처음 아니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정말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진짜 똑같았어요. 진짜로요? 진짜, 똑같아요. 예.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제일 유력해. 많은 분들이 이제 빈수레가 요란한데 이제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요란해요. 네. 네. 그래서 엄청 그 크기가 커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한동훈, 홍준표 뭐 마수토론 마수토론. 3시간짜리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예. 내용이 별로 없어요.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과거 같은 어떤 뭐 예능 요소, 네. 어떤 국민들을 뭐 매력적으로 받아들인 요소도 거의 없어집니다. 식상해요. 네. 이제는 막 그냥 짜증만 밀려오는 수준인데 네네. 저는 당원들이 전략적 투표 내지는 한독수까지 감안한 투표 그리고 밑바닥 민심은 저는 김문수 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도 홍준표가 불명예 퇴진했거든요. 네. 지원 유세도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홍준표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한 번 그때 당했던 상처가 그 있다? 상처도 있고 어. 악감정들이 많이 밑바닥에는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를 대선 주자로 올렸을 때 네. 과연 승산이 있느냐? 저는 당원들이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평가할 거라고 보고 한덕수의 힘을 빌려야 된다. 네. 그렇다면 확실한 김문수로 간다. 예. 전 그래서 김문수가 굉장히 유력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한동훈 후보는 왜 안 되냐? 이 배신자론을 벗어나기 네. 힘들어요. 그 프레임을. 네, 그 프레임 벗어나기 힘듭니다.